눈으로 색깔을 볼 때는 색깔에 물들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그대로 해탈이다. 눈이 색깔에 들러붙지 않으면 눈이 선문이고 귀가 소리에 들러붙지 않으면 귀가 선문이다. 선으로 돌아가는 문이다 그랬어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 보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눈으로 색을 볼 때, 여기서 말하듯이 눈으로 색깔을 볼 때 색깔에 물들죠. 색깔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거기 끌려다니잖아요. 소리 듣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끌려다니잖아요. 물들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들러붙고 소리에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어떤 누가 좋은 얘기하면은 그 좋은 소리 들러붙어가지고 야, 나 오늘 그런 소리 들었어 하고 막 하루 종일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딴 사람한테 가서 야, 오늘 누가 나한테 뭐 스타일 괜찮대 그러면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게 내가 들러붙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기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남들에게 칭찬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기쁜 거는 반대의 경우, 남들이 비난하는 경우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그 양변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동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휘둘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경계에 끌려다니니까 눈에 보이는 색이라는 경계, 귀에 들리는 소리, 성이라는 경계, 성경, 맛이라는 경계, 냄새라는 경계, 경계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눈으로 색깔을 보는데, 모양을 보는데, 대상을 보는데 그 보이는 거에 물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들러붙지 않으면 그게 눈이 바로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그게 바로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그대로 해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되 보이는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 그 봄이 해탈이에요. 그럼 보이는 건 모든 것이 해탈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물들지 말아서 보세요. 보이는 거에 물들지 말고 들러붙지 말고 이걸 해석, 판단, 분별하지 말고 이걸 보세요. 이 해탈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라니까요. 이 모양에 물들지 않으면, 이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이게 해탈이에요. 이걸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근데 우리는 이걸 보이는 내용 따라가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 따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별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막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등수 매겨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점수 매기고 끌려다니잖아요.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축법에 끌려다니는 노예예요. 노예. 보이는 거 끌려다니는 노예, 들리는 거 끌려다니는 노예. 그 경계에 내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에는 뜻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의미부여한 거지. 내가 의미부여한 거지 뜻이 없잖아요. 내가 해석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이 보이는 모양에 따라가면, 이 모양을 해석에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우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보면서 이러면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에 쫓아가지 않으면, 해석에 쫓아가지 않으면 이것뿐이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떤 말이든 어떤 모양이든 전부 다 그냥 이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그냥 이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럴 뿐이지. 해석을 따라갈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좋은 거 없어요. 세상에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걸 따라다니면서 더 좋은 거를 계속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은 더 좋은 걸 계속 만들면 더 나쁜 것도 계속 만들어져요. 인연 따라 이쪽 극단을 치우치면 저쪽 극단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이것과 저것은 같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아버려야 저것도 같이 놓아진다니까요. 선을 놓아버려야 악도 같이 놓아지고, 이걸 놓아버려야 이것도 같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됐을 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서울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그걸 만지는 것과 저 강원도 양구에 그 2천만 원짜리 집 한 채 사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똑같다니까요. 그 두 가지가 똑같다니까요. 5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과 양구에 2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똑같다니까요. 똑같진 않죠. 여기서는 밖을 봐봐야 창문 열면 그 앞에 또 다 콘크리트인데, 강원도 양구는 문만 열어놓으면은 대자연이 그냥 막 펼쳐져 있고, 정말로 노루가 뛰어다니고, 노루라고 할 수 있나? 뭐 멧돼지도 뛰어다니고 막 별의별 게 다 뛰어다녀요. 우리 절만 해도 온갖 별의별 희한한 애들이 다 뛰어다녀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아름다운 그런 그림 하나, 방에 이렇게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 딱 있으면 집에 하나 딱 걸어 놓으면 왠지 모르게 그 느낌이 달라서 참 그냥 괜히 좋은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쏙 드는 게, 제가 원래 그림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누가 줘도 이거 굳이 안 줬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딴 분 드리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그냥 가지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몇 개 있어서. 근데 이걸 또 절에다 뭘 놓으면은 이걸 걸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 걸면 또 오히려 지저분해요. 이게 너무 많으면. 좋은 게 A, B, C, D 이 5가지 그림이 하나하나 진짜 좋은 컨셉에 딱 걸면 정말 작품인데, 절에다가 막 단청도 있고 막 이런 막 이런 다양한 절에다가 주르르 걸어놓잖아요. 그럼 그게 이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이 그렇게 막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작품에 값어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걸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에 드는, 그냥 너무 단순한 꽃 한 송이인데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냥 다른 건 다 이렇게 다 나눠주고 막 이런 방에 그거 하나 딱 걸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상주에 가서 벽 한 부분을 그냥 유리로 해놓고 그걸 늘 열어놓고 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순간순간 같은 여름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천둥번개 치는 날, 그리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날,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이 다 새로운 그림들이 놀랍게 펼쳐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여러분 감해보세요. 생각과 해석을 빼면, 제가 아까 그 비유를 들었으니까 한번 보란 말이에요. 생각과 해석을 빼고 만나면, 여기서 말하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그 분별을 빼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보세요. 강원도 양구에서 허름한 집에 그냥 이불 펴고 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서울 강남 비싼 집에 들어가서 이불 펴고 자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그런데 실제 내가 그 생각과 판단과 해석을 내려놓으면 그냥 볼 뿐이죠.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듯이 그냥 집을 보는 거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침대를 볼 뿐이고 이불을 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래도 스님 그 비싼 데는 이게 벌써 감촉이 다른데요? 그럼 그거는 엄밀하게 봤을 때 감촉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촉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것뿐이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이것뿐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사실? 내가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가 30만 원, 50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TV 보니까 무슨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1억 넘는 침대를 쓴다 그래대요. 그게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1억 침대에 누웠을 때의 느낌과 5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웠을 때의 느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해보지 않았어요?
어디 침대집에 가서 누워보래요. 그럼 누워본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요 솔직히? 모르는데 이제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 누워보세요. 달라요. 그러면 누워보고 다르긴 다르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사실. 왜냐면 이거 딱딱한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푹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대 안에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뜯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저마다 그 감촉이 좋다 나쁘다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맨발로 신발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이게 좋아요 나빠요? 뭔가 이렇게 물컹한 어떤 저기 황토길을 걸을 때 황토길이 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물컹물컹해서 발에 막 느껴질 때 어떨 때는 어떻게 느끼면 아이 찝찝하면서 뭔가 막 이게 막 찝찝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없이 황토, 이 몸에 좋은 황토를 내가 이렇게 밟는 게 참 몸에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하면 이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 생각 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맨바닥 밟는 게 좋은 거예요? 황토길을 이렇게 밟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해운대 백사장에 아침 일찍 새벽에나 저녁 내 깨나든지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냥 백사장 저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이게 진짜 이게 어닝이네. 너무 좋아요.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이 느낌 감촉이 도대체 어떤 감촉이 좋은 감촉이고 어떤 감촉이 나쁜 감촉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석한 감촉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해석이고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느꼈을 땐 별로 안 좋은 느낌 감촉인데 남들이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맨발로 신발 신고 걸어야지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맨발로 땅을 걷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가 요즘에 엄청 요즘에 붐이래요. 맨발로 산길을 걷는 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맨날 뒷산에 전부 다 맨발로 걸으신대요. 그리고 무슨 어닝 무슨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요새. 근데 그분들 체험수기 이런 걸 제가 읽어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평생을 달고 살았던 무슨 고혈압 당뇨 아니면 온갖 지병이 내가 지금 2달째 3달째 맨발로 30분 1시간을 걸었는데 싹 나버렸다고 그러시고 별의별 체험수기가 다 있어요. 그걸 들으면 어떠겠어요? 이제 맨발로 걷는 건 너무 찝찝한데 라고 느꼈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신발도 어때요? 비싼 신발, 푹신한 신발, 이게 이만큼 두툼하고 푹신해서 발에 물이 가지 않는, 발목에 물이 가지 않는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우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돈 주고라도 비싼 신발 신어서 히말라야 갈 사람은 더 비싼 신발 신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물이 온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닝을 이렇게 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발이 맨바닥을 그냥 걸으면 발목 나갈 것 같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발목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 연구 결과로 맨발로 그냥 걸으면 발바닥도 훨씬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발목도 훨씬 건강해지고 무릎 관절에도 훨씬 좋고 뭐든지 훨씬 좋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겠어요. 신발을 신는 게 좋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신는 게 좋다라고 배우고 나면 신발 신는 게 좋은 느낌인 것처럼 생각되고 판단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신발 벗는 게 정말 좋은 거야 이러면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하고 여쭤보면 와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른다라면서 너무 좋다고 그냥 하셔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좋으면 그게 몸으로 확 와닿는데요. 이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전부 다 생각인 거예요. 이거 정말 그래요. 이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비싼 이런 곳에 매연 맡으면서 이 콘크리트 이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곤충 같은 게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그런 콘크리트 속에 사는 게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제가 상주도 주변에 많은 분들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 뵈면 다 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떻게 하다 오셨냐니까 병 나가지고
도시에 살다가 병이 나서 서울에 뭐 잘 나가고 뭐 좋은 집 살고 이러던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 살다가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시골에 와서 그냥 집 한 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집을 하나 팔아놓으니까 여기 어마무시하게 좋은 집을 짓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걸로 평생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알바라도 하려니까 그 옆에 막 곶감, 포도 뭐 하면은 거기 가서 알바하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오고 나서는 너무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서울에 아무리 비싼 집이 그 사람한테는 최악인 거죠. 그 사람을 죽이는 집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 싼 집이 가장 좋은 집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이럴 수 있죠. 시골에 가서 아주 비싼, 벌레 하나도 안 들어올 만한 막 비싼 집을 지어놓는 것보다 옛날 시골집, 막 허름한 시골집에 그냥 황토집이나 시골집 그냥 이런 데 그냥 선보 가서 들어가서 사는 게, 벌레와 함께 사는 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자기 한 생각이야, 한 생각. 요즘 젊은 애들이 벌레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 벌레는 죽어도 뭐 이러잖아요. 그러던 애들이 군대 오잖아요. 벌레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냐면 군대 와서 뭐 훈련하고 할 때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잠시 5분 휴식하면은 그냥 군복 입으면 그냥 땅에 풀 위에 아무데나 누워가지고 그냥 바로 코를 곤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5분 휴식이 막 그렇게 달콤하단 말이에요. 더럽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막 훈련하다가 거기 막 비 오는 날, 제가 막 비 오는 날 그게 차가 와가지고 트럭에서 밥을 내려주는데 비 다 맞으면서 빗물이 반, 국 반 막 이렇게 먹는데도 이게 분명 옛날 같으면 더러운 건데 그 더러운 게 너무 맛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옆에서 막 그냥 막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뺏어 먹는데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씻지도 않은 손으로 그냥 가가지고 저기 거 막 뺏어 먹고, 그런데도 막 맛있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냥 더러워도 그냥 거기선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몇 번 섞여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벌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던 어떤 수련대 하는 그 절에서 하는 수련회 단체에서는요, 그 수련회 온 사람들한테 그걸 일부 시켰다니까요. 쉬운 거부터, 벌레, 작은 벌레부터, 거미 막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에다 만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지렁이, 개구리, 나중에는 안 무는 뱀까지 만져보도록. 그만 이게 자기 관념 아니냐. 우리 관념에서 이거는 나는 안 된다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인연이 바뀌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관념에서, 자기 분별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보는 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진짜로. 자연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만 있는 것보다는 자연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이 이제 환경이 점점 더 악화가 되면 반드시 그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거꾸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서울 강남은 이제 확 떨어지고, 강원도 양구, 뭐 경북 상주 막 이런 데는 막 집값이 막 수십억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강북 사는 사람이 원래 부자였잖아요. 저 강남 저기는 막 그냥 논밭이었다면서 옛날에. 그 강남에 논밭 많이 뜬 사람들이 막 떼부자 된 사람들 많다면서요. 세종시 그 논밭 막 몇백 평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떼부자가 됐다라듯이, 그 시대가 어떻게 갑자기 뒤바뀔지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다 분별에서 오직,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보이는 게 아무 차별이 없어요.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것, 감촉,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하면 행복했다가 나쁜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우울하잖아요. 내가 늙어서 병들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잖아요. 옛날 행복할 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다가, 괴로울 때 생각하면 막 우울하다가,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고 우울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함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거 허망한 거예요. 생각은. 그 왔다 가는 생각은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깊고 혐없듯이 마주하는 색상의 미촉법이라는 경계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바탕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본래 마음에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게 분별이 심한 시대에서는 정말 이 분별이 그냥 분별이 아니고요, 미쳤다. 이거 사람들이 왜냐면 집단적으로 미치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 우리가.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모두가 미쳤으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솔직히 톡 까놓고 여러분 이거 뭐가 미쳤냐 하니까요, 저는 처음에 서울의 집값이,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이제 딱 주지로 왔을 때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서울의 집값이 뭐 30억 40억 막 이렇게 한다길래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30억 40억 하는 집은 이를테면 저기 서울 외곽에 있는 집이 예를 들면 한 5억 하는 집이면 그거는 그냥 아파트 한 채가 한 5억 하면, 서울에 30억 한다면 막 궁궐 같은 집이니까 30억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30억 해요 이러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제가 옛날에 막 70평 80평 된 아파트 구경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큰 아파트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30평 아파트고 똑같은 메이커고, 누가 우리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애들이 군인들이 맨날 군인 아파트 무슨 개나리 아파트 뭐 이런, 맨날 군인 아파트는 똑같은, 이름만 들어봐도 군인 아파트인지 알아요. 그 아파트만 맨날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 편한 세상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 자제들이 아빠 엄마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왜 우리는 편한 세상에 못 살아? 왜 이렇게 안 편한 세상에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똑같은 메이커의 아파트면 사실은 서울에서 지으나 지방에서 지으나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좋은 자재 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냔 말이에요. 어차피 물내림 내려가는 거 똑같고, 수도 틀면 물 나오는 거 똑같고, 뭐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대부분. 그리고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도 돈 엄청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또 엄청 궁궐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메이커인데 여기는 5억 여기는 30억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30억만 하겠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싼 아파트 2천만 원 3천만 원이거든요. 같은 30평 아파트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비싸게 해놨다. 그 안에는 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창문 열면 자연이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인데 서울엔 이게 30억 40억 50억이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세요, 그냥 똑같은 집인데 땅이 요 땅에 있으면 50억인데 요 땅에 있으면 5억이라는 게, 이 분별이 언제부터 있었냔 말이에요. 이 분별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이런 분별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있어봐야 얼마 차이 안 났겠죠. 집값이 얼마 차이 안 났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좀 붐비는 데는 좀 비싸고 안 비는 데는 안 비싼 게 원래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차이 나는 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모두가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분별이라는 거는 사람을 분별로 속이기 시작하면 이게 저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봉이 김선달이 뭐 무슨 강을 팔았다면서요. 돈 주고 팔았다면서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 욕망, 욕구 이런 것이, 여기 아파트를 이거 솔직히 지으려면은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그게 그 가치가 실제 그 땅 자체의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땅 자체가, 땅이 서울 한복판의 땅이 강원도 한복판의 땅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기름지고 비옥하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분별로 여기는 우리 50억 하자, 여기는 뭐 5천만 원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이
그거를 그렇게 정해놓고 모두가 오케이 인정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근데 그 분별을 따라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분별의 세계에선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손흥민이 연봉을 얼마를 받나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한 500억 받는다. 500억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 받는다. 근데 일반 잘 못하는 선수는 1억 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 메시나 뭐 엄청 센 사람들은 뭐 몇 천억 이래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모르긴 해도. 근데 그 사람도 축구 선수, 이 사람도 축구 선수. 우리가 같이 축구 한번 해보자 하면 메시가 축구 하나, 그냥 국가대표 상비군이 축구하는 거나 보면 별 모르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이렇게까지 1억대 1000억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모르잖아요. 우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회사에 사장 하나 회장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완전 말아먹지만 한 명 잘 뽑아놓으면 그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 가는 걸로 확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여기에 이제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 분별을 믿고 있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 1000억 받으면서 축구 경기하는 사람하고 1억 받으면서 축구 경기하는 사람하고 이 공 컨트롤을 뭐 가지고 해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공을 굴린단 말이에요. 이 동일한 마음이라니까요. 똑같은 마음 하나, 이 똑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그걸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선 평등한 거예요. 수천억을 버는 사람과 얼마 못 버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이런 그 분별의 세계에서는 막 다 다른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에 있는 이 무차별 무분별지에 이 본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도 대평등인 거예요. 모두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는 못났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더 잘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이게 끌려가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거는 분별의 허망한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별의 허망한 세계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거예요. 메시가 저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그럼 그 1000억 없어요. 그날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분별의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분별지, 이거는 생겨난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지만 가지고 살아봐야 내가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됐어도 그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거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안 두려울까요? 두렵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두렵다니까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돈 막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좀 덜 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돈 아무리 벌어봐야 내 몸 아프면 끝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몸 건강하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해진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무분별지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분별의 세계에서 나는 그 차이가 분별의 세계 안에서, 꿈의 세계 속에서만 차이 나는 거지, 꿈을 딱 깨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못나 보여도,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마음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놀라운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은 이 본래 마음에 딱 개합을 하면 얼마나 걸림 없어지겠어요. 자신만만해지겠어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이 마음이 진짜 자기고, 이 마음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니까요. 그 누구를 우월하게 볼 것도 없고 그 누구를 열등하게 볼 것도 없겠죠. 자기가 우월감에 빠질 것도 없고 자기가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겠죠.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이거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늙을 수가 없으니까, 병들 수가 없으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분별의 세계에서 잘나고 못난 게 훅 하고 그건 그대로 쓰면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세계에서 더 좋은 분별을 내가 갖고 싶어, 그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이 진짜 이 본래 마음,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유일무이한 진실 하나가 이거예요. 탐욕은 욕계, 성냄은 색계, 어리석음은 무색계가 된다.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삼계에 들어가고 한순간 마음이 사라지면 삼계에서 벗어난다. 삼계가 생겨나고 사라짐과 만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말미암을 알아야 한다. 선오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이제 불교 경전에서나 불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얘기가 이제 부파불교 논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 욕먹을 거예요.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욕먹을 거예요. 왜? 부파불교 논사들은 어떻게 해요? 탐욕은 욕계가 아니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 욕계 저 지하세계, 지옥이 있고, 욕계에는 천상세계, 인간계가 있고, 인간계는 동서남북이 있고, 그것도 올라가면 무슨 저 욕계 초선에서부터 욕계 6천까지가 있고, 색계 올라가면 어떤 천상세계가 있고, 무색계는 어떤 천상세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중생세간이죠. 전부 다 중생들 사는 세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우주 전체, 그게 어디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저기 어디에 가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 지금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여기 일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내 마음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원시인들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알겠어요? 뭐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알겠어요?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세계 역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알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은 항상 여기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만들었죠. 우주가 있어. 안드로메다 별이 있어. 인류 역사가 있어. 고려, 조선, 고조선, 모든 시대가 있어 하고 배웠을 때 그 배운 걸 어디서 배웠어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내가 인식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그 모든 거를 여기서 드러냈잖아요. 전부 다 인류 역사 전체가, 시간과 공간 전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 전체가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있습니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 여기서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법, 유식, 만법, 이 세상 모든 천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마음, 인식에서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자면 그게 있냔 말이에요. 제가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 상을 배웠죠. 상.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표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 하나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여자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거나 내가 사람이기 위해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 이게 일어나야 그 생각에 기반해서 내가 여자가 되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생각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멍 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내가 뭔지 몰라요. 내가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내가 이 몸이 나인지 내가 이렇게 생긴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거울을 봐서, 옛날도 아니죠, 내가 항상 거울을 봐가지고 내 얼굴 어떻게 생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서 내가 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맨날 거울로 내 얼굴 봤으니까. 나를 어떻게 아냐면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내 몸을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서 그 몸을 나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 내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있다라는 걸, 내 얼굴 생김새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생각 일어나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얼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인지 넌지, 나와 세상이 둘인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가 들려요도 분별이죠. 이 소리,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들려도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들려도 아니에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내가 귀가 듣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이것뿐이죠. 이것뿐이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있네?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네? 뭐 살아있네? 죽지 않았네? 뭐 살아있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생명이 확인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게 자기 생명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아니지, 내가 사람이지, 내가 남자지, 난 어디 살지, 난 부자지, 난 가난하지, 그렇게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나도 저런 가방이 하나 갖고 싶어, 몸소리치게 그 가방이 갖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나면 갑자기 막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 막 그냥 갖고 싶은 그 세계가 갑자기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세계에서 갑자기 나는 저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홈쇼핑도 뒤질 것이고, 하루 종일 저거 어디 사면 구할 수 있는지도 막 찾아볼 것이고, 그 가방이 3개, 5개밖에 없는 거래. 그러면 그거를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어디 백화점에서 어느 날 몇 월 며칠 새벽 몇 시부터 선착순 5명한테 판대. 그 다음날 어떻게 가면 그걸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줄을 쓸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그걸 사야 된다는 생각이 연기할 것이고, 혹은 뭐 자동차를 갖고 싶다 하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집에 대한, 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집 한 채 짓고 사는 거,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는 집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집 한 채 있어야 되지 않나? 남들 집 사가지고 부자 됐다는데 나도 집 한 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원래 그런 생각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누가 그래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이번에 나온 영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이 그 영화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대요.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집 사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몸서리치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집 없는 게 너무 서럽더래요, 갑자기.
그럼 보세요. 어제까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다고 보잔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난 너무 행복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영세민 아파트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지 친한 친구가 얘 나보다 공부도 못해서 나보다 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 친구가 야, 니 저 아파트 산다며? 그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데래. 아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엄마, 우리 가난한 집이야? 겉으로 봤을 때 애들 보기 똑같잖아요. 저 아파트나 이 아파트나 똑같은데 왜 우린 가난한 집이지?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는 어떻겠어요? 갑자기 그냥 내 살 집 있으면 되지 했다가 예를 들어 야,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꽂혔다.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해졌다. 그 생각이 너무 서러워졌다 한다면 그때 어떤 세계가 연기하겠어요? 욕계가 갑자기, 나는 욕계 속에 사로잡히는, 내 인생이 욕계가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욕계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왜? 그 욕망을, 내 인생은 뭘 위해서 달려가 이제부터?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까지 월급 받는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야, 오늘부터 우리 집 회식 중지, 용돈 반으로 줄인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무조건 저축,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삶이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내 우주가 바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그 사람의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전혀 그런, 내 우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도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 쉼과 동시에 갑자기 욕계가 내 인생에, 그럼 그 욕계가 펼쳐진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죠. 내 마음으로 그 생각을 믿고 쥐고 그 생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또 믿었고, 그러면서 욕망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야, 언놈이 그딴 얘기를 했어 하고 화가 버럭 났단 말이에요. 그 누구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옛날 나를 무시했던 엄마 아빠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이러면서 속으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저놈을 복시해주지 하면서 막 분노,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를 내 저놈보다 내가 더 부자 되고 말겠다 하고 막 그냥 더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 화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영화는 다 그거잖아요. 화가 원동력이 돼서 내 아버지를 죽인 저놈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평생을 무술하잖아요. 내가 왜 무술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지 그 원수 갚기 위해서 평생을 무술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오로지 그 분노, 원한 해결하는 거, 그게 평생에 점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우주에는, 그 사람의 한평생은 오로지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인생에. 거기 사로잡히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세계, 그 사람 그 화의 세계, 그 세계에 꼼짝달싹 없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는 저놈한테 내가 이기고 말겠다, 저 윗집 사는 그 꿍꿍거리는 그놈들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말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 살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돼서 오로지 내 인생 그것밖에 없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 마음에서 펼쳐진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잘 됐다, 이게 이제 너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 너 아빠 말 잘 들어봐라. 세상은 어차피 온갖 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도, 집 없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 더 못 사는 사람보단 누구나 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더 부자고, 더 잘 사는 사람보단 가난하고, 더 못 사는 사람보단 부자인 거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냐?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아직 비교를 통해서 비교만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사는 것이구나. 아, 근데 나는 그 비교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겠다. 왜? 비교에 끌려다니며 살려면 네가 1,000억을 벌어도 수조 원 번 사람보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행복의 길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욕할 것도 없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그리고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너는 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본인도 의연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없어도 당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게 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는 거죠. 있고 없고는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고 없고는 분별의 세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있고 없고를 비추고 있는 이 본 마음, 이 마음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있는 거에도 끌려갈 거 없고 없는 거에도 끌려갈 거 없고, 그런 시비분별에 사로잡힐 게 없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시비분별을 쫓아가면 내가 수조 원을 벌어도 수백조 수천조 버는 사람한테 열패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그 진실을 깨달아서 아, 이 게임에서 내가 훌쩍 빠져나오는 거, 그게 출세관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생각, 분별, 망상이 만드는, 탐진치, 삼독이 만드는 분별의 세계, 그 세계를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 출세관으로 훅 벗어나 버리면 세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간 속에 살지만 세간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세관, 세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뭐예요? 그게 탐진치, 삼독이다. 이 말은 내 마음에서 욕계도 나오고 마음에서 우주가 나온다, 그 소리예요. 지옥도 마음에서 나오고, 지옥, 악이, 충생, 인간, 수라, 천상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된 세계일 뿐이에요. 좋은 세계, 나쁜 세계는 분별된 세계. 근데 그곳이 분별된 세계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그 본 마음을 깨닫는 거, 그게 이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탐욕은 욕계, 성냄은 색계, 어리석음은 무색계. 즉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만약 한순간 마음이 일어나면 삼계에 들어가고, 마음이 없을 땐 그런 세계가 없잖아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세계 속에, 삼계, 어떤 특정한 세계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이 사라지면 삼계에서 벗어나잖아요. 한 생각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평등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삼계가 생겨나고 사라짐과 만법이 있고 없음은 모두 하나의 마음에서 말미암음을 알아야 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 전체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다 마음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삼계를 훌쩍 벗어나는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이게 진짜 놀라운 공부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